최근 국내 증시가 부진한 이후로 요즘 들어 정말 부쩍 뛴 국제 유가를 이유로 들고 있는데, 오히려 이에 대한 여파로 에너지 관련 주식들은 성적이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1년 전만 하더라도 선물 유가 가격이 마이너스까지 찍기도 했는데, 국제 유가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렇게 뛴 국제 유가는 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포샤PD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미국 연준의 자산 매입 규모 축소와 인플레이션 공포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한편, 또 가장 최근에는 국제 유가가 천정부지로 솟아오르고 있죠. 이렇게 석유 가격이 오르자 용도가 일부 겹치기도 하는 천연가스의 가격도 최근 몇 달 동안 몇 배나 올랐습니다. 이렇게 유가가 급등하게 되면 경제는 어려워지는데 되려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바로 정유회사나 가스회사들의 이야기인데요. 보통 이런 정유회사들은 석유와 같은 이런 재고 자산을 몇 조 원어치씩 보유하고 있는데, 그런 유가가 이렇게 갑자기 상승하게 되니까 장부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몇 배로 뛰게 되니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니, 불과 작년만 하더라도 원유 선물 가격이 급락하다 못해 마이너스까지 찍으면서 정말 원유 선물하시던 분들에게는 엄청난 충격과 공포로 다가왔는데, 아니 어떻게 1년 만에 이런 국제 유가는 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는 80달러대를 돌파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불과 1년 만에 널뛰는 국제 유가에 대한 배경을 살펴보려면 시간을 잠시 돌려서 2014년으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바로 그 7년 전 미국에선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셰일가스 혁명인데요. 새로운 파쇄 공법의 탄생으로 지하 안반에 넓게 퍼져 있던 셰일가스를 채취할 수 있게 되자, 이런 셰일가스가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던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석유와 천연가스가 생산되고 수출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미국발 셰일가스 혁명 덕분에 전 세계의 원유 공급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공급이 늘어나게 되니까 생산을 본격적으로 늘렸던 2014년부터 국제 원유 가격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아니, 안 그래도 경제력 면에서 최강대국인 미국에 이렇게 석유까지 대량으로 나와? 이거 진짜 너무 사기인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절로 드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신은 공평했는지 이런 미국의 셰일가스에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미국의 셰일가스 채굴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유를 채취하는 데에는 엄청나게 많은 설비와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정말 땅만 파면 기름이 나온다고 잘 알려진 중동의 여러 국가들,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 같은 경우에는 석유를 채취하는데 비교적 적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30달러에서 40달러 선에 머문다고 하더라도 이익을 내면서 원유를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유를 생산하는데 대단한 기술력과 자본이 필요했던 미국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죠. 만약 국제 유가가 40달러 선을 유지하게 된다면 오히려 캐면 캘수록 손해가 나게 되는 유전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작년 코로나 여파로 여러 운행에 필요하던 석유에 대한 수요가 땅에 떨어지자 국제 원유 가격이 급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때 전 세계의 여러 원유 생산국들 중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것은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들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업체들이 파산을 하거나 파산 직전 상태에 내몰렸죠. 이에 대한 당연한 결과로 미국의 원유 생산 규모는 코로나를 기점으로 생산력에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공급이 줄어든 것에 대한 여파로 셰일가스 이후 정말 오랫동안 억눌려져 있었던 국제 유가의 가격은 다시 한번 뛰기 시작했죠. 그럼 이쯤에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국제 유가가 다시 뛰고 있는데 미국에서 원유 생산을 줄였던 그 회사들 다시 원유 생산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말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미국 셰일가스 업체들의 충격적인 뉴스가 이어졌는데, 바로 미국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완전히 적극적인 친환경 정책들을 선보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에 한술 더 떠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캘리포니아 의회 같은 경우에는 3년 후부터는 셰일가스로 신규로 유전을 채취하는 것을 아예 금지하고, 약 20년 후인 2045년부터는 아예 석유 채굴을 금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니, 당장 우리 곁에서 가장 많이 석유를 소비해주던 자동차들도 전부 다 전기차로 바뀐다고 하는데, 이런 주정부의 엄포와 정부 당국의 이런 큰 목소리가 있고 나니까 원유 생산을 위한 설비 투자를 크게 줄였던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들이 앞으로 추가적인 공급을 위해 새로운 설비 투자를 나서기 정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전 세계의 고유가 사태가 적어도 공급의 증가로 다시 낮아지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국제 정세가 정말로 웃긴 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정부는 천연가스와 석유를 엄청나게 생산하고 또 전 세계로 수출해서 또 하나의
패러다임을 이끌고자 했는데 불과 몇 년 만에 이렇게 국제 정세가 변한 것이 정말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뒤바뀐 미국의 친환경 정책 덕분에 저 멀리 유럽에서 전혀 뜻밖의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그것은 뜻밖에도 유럽에서 가장 잘 나가는 줄 알았던 독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독일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탈원전을 외치고 있는 국가인데 2022년을 기준으로 모든 원전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정말 재미있는 것은 바로 옆에 있는 나라 프랑스에선 아직도 전력의 대부분을 원전으로 생산하고 있고 아예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라는 면모를 내세우면서 원전을 프랑스의 미래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원전에서 생산하던 전력을 또 다른 에너지원을 통해서 생산해야 할지인데 독일은 탈원전을 진행한 후에 이를 대체할 에너지원으로 천연가스를 선택했고 최근 자료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천연가스의 수입이 엄청나게 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늘어나게 된 천연가스를 값싸고 빠르게 수입해오기 위해 전 세계에서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인 러시아로부터 이어지는 천연가스 수송관 노르트 스트림을 독일은 지난 몇 년간 건설해 왔습니다. 사실 러시아가 수출하는 이런 천연가스관의 경우에는 이미 예전부터 동유럽의 여러 국가들에 설치되어 있었고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동유럽에 이렇게 설치되었던 가스관은 러시아 정권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서유럽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건설하고 있는 노르트 스트림 2가 저렴한 가격에 천연가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는 있지만 일각에선 이젠 유럽마저도 러시아나 중동이 가진 자원 패권에 휘둘려질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과 몇 년 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만 하더라도 독일과 상호 협의해서 노르트 스트림 2의 건설을 지연시킬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이 직접 엄청난 양의 천연가스를 수출할 수 있고 독일이 탈원전을 통해서 필요로 하게 되는 천연가스 추가분 중 상당 부분을 미국이 충족시켜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데 최근 미국 정부의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미국의 셰일가스 산업 근간이 흔들리고 있고 결국 가장 최근 완공되었던 노르트 스트림 2가 더 이상 막을 명분이 없어진 미국 측에서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푸틴의 제안처럼 독일은 이제 상당 부분의 천연가스 수입을 새롭게 건설되는 노르트 스트림 2 가스관을 통해서 수입해오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천연가스 자원 패권에 관한 문제는 우리나라에게도 어쩌면 해당되는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독일과 더불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탈원전을 선포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독일 모델을 따라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탈원전으로 비게 되는 대부분의 전력 수급을 천연가스로 보충했던 독일의 경우처럼 우리나라도 앞으로 전력 생산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천연가스가 차지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방의 많은 나라들이 한 발 앞서서 이런 에너지 수출국들에 갈수록 더 의존하고 있고 또 이렇게 높아진 의존도가 정치적인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는데 특히 이는 아무리 경제력이 크고 인구가 많은 큰 나라인 중국이라고 하더라도 고작 여러 원자재 중 하나인 철강석 때문에 호주에 쩔쩔맸던 중국의 경우를 보면 정말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전의 정책이란 것은 굉장히 많은 가치들이 대립되어 있고 많은 이해관계자분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소망하는 바가 있다면 외국의 앞선 사례들을 보고 우리나라가 처할 수 있는 어려움 역시 선제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최근 급등한 국제 유가와 그와 관련된 배경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최근 정말로 상황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원자재 관련 이슈와 또 증시에 대한 반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측 하단에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와 관련한 유익하고 재미난 영상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